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캠퍼스와 그다음에 천안 캠퍼스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성적 자료는 네, 서울 캠퍼스에 한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올해 2025학년도에는 논술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집 인원의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상명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요 전형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 이제 그 감소한 인원분을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좀 충원을 하면서 논술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논술 전형이 신설됐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논술 관련된 이제 자료는 이제 첫 시행 연도이기 때문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논술 관련된 뭐 자료 같은 것도 신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상명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하셔서 한번 그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는 논술 전형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2025학년도 네, 논술 전형 어떻게 그 방법을 하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기존 이제 결과들 확인하는 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논술 전형은 계획은 논술 90%와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10%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그 공개된 거는 약술형 논술로 이제 보겠다. 네, 요런 내용이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논술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험이 될 것 같다. 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성적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그 서울 캠퍼스의 모집 단위가, 그러니까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살펴보는 자료는 수시 모집 결과와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결과를 한꺼번에 이어서 이제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이제 그 입시 결과 자료는 최종 등록자 70% 컷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 평균점, 최고점, 뭐 최저점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공개 데이터를 조금 바꿔서 70% 컷을 지금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자료에는 또 뭐 70% 컷이 공개될 수도 있는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공개했던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전 연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 평균, 최저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었던 거를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개된 건 70% 컷이 공개가 됐다. 네,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좀 살펴보면, 자,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고, 고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영 교과는 전 교과,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전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뭐 상위 3개 과목인가 아마 이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석차 등급이 표기되어 있는 전 교과를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중위권 대학들 중에서 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상명대학교는 그런 점에서 조금 독특한 이제 성적 반영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계열 상관없이 지정 과목 없고요. 그래서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2합 7등급 이내,
요구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능 최저 등급이 2학 7등급이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 좀 예외적인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군 계약 학과가 있는데, 국가 안보 학과라고 해서, 요건 이제 육군과, 이제 협약이 체결된 이제 군 계약 학과거든요. 그래서 국가안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료를 살펴볼 건데, 이제 전년도 이제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할 때, 70% 데이터 컷 자체는 전년도, 대학 자체에서 공개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교협에 이제 제출된 자료에는, 자, 70%컷 성적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교협에서 공개했던 자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대교협에서 공개한 자료가, 이제 상명대에서 이제 제공을 받아서, 이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0% 컷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뭐 경쟁률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결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이제 70%컷 성적 정도만 지금 현재 공개가 되어 있고 경쟁률은 좀 별도로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따로 경쟁률을 보지는 않고 그냥 입결만 좀 비교를 해서 그 자료에만 그냥 충실하게 살펴보는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 콘텐츠 학부 같은 경우 역사 콘텐츠가 지금 70% 컷이 2.80이었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시 70% 컷이 네. 2.92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차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조금 상승한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 전공 같은 경우는 2.84였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95로 대체적으로 점수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2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는 2.84등급으로 네, 약간 소폭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 문화 컨텐츠 전공 같은 경우에는 2.71, 이전 연도 2.82, 이제 70% 컷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환경학부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약간 잠겨서 네. 자, 일단 공간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2.96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3.03으로 네, 소폭 상승했지만 네,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부는 지금 3.05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70% 컷이 2.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복지가 2.88, 이전 연도 3.02로, 네, 편차 크지 않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금융학부 같은 경우에는 2.78, 이전 연도에는 2.98, 경제금 2.94 정도 나왔네요. 94. 그래서, 네,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금융학부가 지금, 네, 2.94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등급이 나왔으니까,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의외의 결과가, 네, 경영학부입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3.65 등급까지 지금 내려갔었는데 70% 컷이 실제로 이제 그 추후에 대기업에 공개가 되는 아마 이제 좀 평균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65가 70% 컷이면 평균치를 지금 좀 많이 이전 연도보다 좀 많이 깎아먹는 그런 정도의 점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영학부 지금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지금 2.58등급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성적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65라는 70%컷 자체 지금 현재 공개된 자료 이외에 평균 자료나 그 다음에 편차 자료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3.11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75등급 정도였었습니다. 역시 네, 여기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계열 쪽은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국가안보학과라고 하는 이 학과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21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에는 4.01로 네, 큰 편차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명대학교에서 가장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 사범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입결 평균치를 좀 보면 대체적으로 사범대가 다른 모집 단위들보다 조금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2.41, 이전 연도 70% 컷은 2.42로 거의 유사하게 점수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가 좀 떨어졌습니다. 약간. 그래서 2.65인데 이전 연도에는 2.56. 뭐 큰 편차는 없지만 소폭 하락한 이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2.32, 이전 연도 70% 컷은 2.5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2.52, 이전 연도 70% 컷은 2.45 등급으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제 했던 학과들만 가지고 먼저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인문 쪽 같은 경우에서의 지금 합격자 성적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한 2.7에서 2.8 정도 사이 내외가 일반적인 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제 매년 안정적으로 비슷하게 점수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균치 자체는 한 2.4등급 정도 내외로 네,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범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이제 중위권 정도 학교들 중에서는 모든 대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이유로 조금 경쟁력 있는 점수대가 지금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입결치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자, 우선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 같은 경우가 2.98, 이전 연도 70% 컷은 3.04로,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형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빅데이터 융합, 스마트 생산 전공 같은 경우 3.06, 이전 연도는 3.37로, 네,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3점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 전공입니다. 자, 컴퓨터 과학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98 정도가 지금 70% 컷이었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2.75등급으로,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어쨌든 뭐 지금 공대 쪽에서는 그래도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도 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대략 한 2.7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69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전 연도가 지금 2.95 정도 됐었으니까 네, 지금 대체적으로 컴공이나 전기공학 같은 경우는 네, 2.6, 2.7 정도 사이 내외에서 네, 동일하게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91 그리고 이전 연도 게임 전공 70% 컷은 3.06 등급, 네, 요렇게 형성이 됐었다. 요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37인데, 제가 이제 다른 대학, 입결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공학은 뭐, 학교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낮진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큰데, 지금 2.37, 이전 연도가 2.51이었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점수대가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점에서는 화학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공 쪽이나 화학 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2.72, 이전 연도에는 2.55 등급으로, 네, 지금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자, 화공 신소재는 2.56, 이전 연도가 2.69 등급으로, 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화학공학부 같은 경우는 공대 쪽에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는 점수대가 좀 높다. 그래서 대략 이제 평균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 2.4에서 한 2.5등급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더 극단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일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2.65, 이전 연도는 2.81이 70% 컷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학 전공은 2.89, 이전 연도는 2.60으로 네, 거의 비슷한데 조금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공 이제 좀 이색학과인데 2.73, 이전 연도는 2.4. 왜 소수점 자꾸 먼저 찍는지 모르겠네요. 자, 2.4가 이제 등급이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점수대가 조금 2.5 정도 내외 선에서 계속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되게 이제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생명화학공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웨어 융합에서도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점수대가 좀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기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70%, 그 2합 7이라고 하는 점, 2합 7이라고 하는 점들을 한번 고민을 해본다고 했을 때 2합 7 충족률이 뭐 대단히 많이 떨어지냐?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합 7이라는 게 뭐 결론적으로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요렇게만 나와도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제 대단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입결도 이제 대체적으로 요 선언에서 그러니까 2점 뭐 공대 같은 경우는 2.4에서 2.5, 그 사이 이제 조금 선호도 높은 그리고 조금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이 대략 한 2점 후반대 정도. 여기 지금 평균치가 계속해서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요 정도 입결 등급은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지나치게 전년도 대비해서 성적이 지금 많이 낮아졌던 경영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 그래서 경영 쪽은 그래도 한 2.5, 2.6 정도 수준 내에서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을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자, 이제 상명 인재 전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3학년도하고 좀 또 달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에 기본적으로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서류 100% 일괄 전형 평가는 2025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모집 방법 자체에서는 일단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 당시에는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이 있는 일부 전형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건강 관리 뭐 전공이라든지 조형 예술, 생활 예술 이런 그 전공들은 이제 또 별도의 이제 면접이 있긴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과는 네, 면접 없이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했었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역시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올해도 역시 비슷하게 끌고 간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명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모집 인원 자체가 일단 제가 확인했던 거로는 감소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 감소 폭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소 요인이 논술 전형 신설 때문에 감소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경쟁률을 지금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경쟁률 한번 당장 이제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을 한번 잘 참고해서 경쟁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해도 뭐 그거는 모집 인원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니까 뭐 거기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상명인재 전형 같은 경우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지금 이제
합격자들의 지금 70%컷 성적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에서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어떠한 뭐 인성이라든지 뭐 진로와 관련된 어떤 이제 전공 역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등급 컷은 그냥 지원선 정도로만 그냥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입결 데이터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들은 좀 입결 평균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는 좀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범대 지금 합격한 합격생들의 지금 성적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위쪽 인문대학 같은 경우,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이제 3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년도에도 동일했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지금 사범대만 지금 거의 2점 후반대 정도로 지금 좀 더 올라 있다는 거. 근데 2023학년, 3학년도에도요, 당시에도 사범대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이 2점 후반대 정도는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뭐 평균 자료가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대체로 요런 이제 입결 평균치를 한번 이제 잘 참고해서 지원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생명공학 전공이 이제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3.19 정도가 나왔잖아요.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당시에는 한 2.88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편차가 뭐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 사범대랑 좀 비슷하게 지금 뭐 화공신소재, 그러니까 여기 생명화학 공학부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지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성적들이 거의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대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일반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대체로 한 2점 중후반 정도면 한번 이제 뭐 생기부만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해서 네,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집 단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지금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는 2.565로 상당히 이제 점수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감안했을 때 좀 높게 나와 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70% 컷이 한 3.0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도 좀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공신소재 같은 경우는 3.04 이전 연도 3.18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비슷한 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 같은 경우는 3.11 이전 연도 3.16으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회균형 전형인데 뭐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요건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지금 다 살펴보지는 않고 네,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만 한번 좀 참고 삼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색적으로 눈에 띄는 게 지금 한일 문화 컨텐츠 전공이라고 하는 이 전공인데 지금 한 2.5 정도 나왔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뭐 평균치, 당시 이제 공개되었던 평균치랑 최저치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당시 최저치가 한 1.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네,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네,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세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실기 전형인데 뭐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순히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그냥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 모집 단위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시 학생부 모집 결과 요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바로 이어서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대 이제 정시 모집 성적 결과인데, 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하고 그렇게 변화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이니까 정시 모집 지금 이제 나군하고 다군에서 모집을 했었고요. 정시 모집 성적 반영 방법, 그러니까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대략 이제 어느 정도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만 일단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능 반영 방법은요. 그냥 인문하고 자연하고만 좀 구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국수, 영탐, 뭐 응시 과목에 제한은 없었고요. 계열별로 지정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은 국어 35%, 그리고 수학 25%, 그리고 영어 20%, 탐구 20%인데 좀 이제 그 정시에서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탐구 영역 같은 경우 두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탐구 영역을. 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 그다음에 수학이 35, 그리고 영어하고 탐구가 각각 20으로 해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인문 쪽은 국어 반영 비중이 크다는 거, 자연 쪽은 수학 반영 비중이 큰데 비율들이 이렇게 서로 상호 교차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이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나군 수능 전형에서 자, 이제 모집 단위별로 70% 컷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국어, 그 다음에 뭐 이제 따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적은 네. 국수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국수탐 상위 한 과목 100분위를 산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국수탐 기준으로 하는데 네, 이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탐구 이제 두 과목 평균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한 과목인지 뭐 반영이 한 과목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은 또 두 과목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한 과목으로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하니까 네, 국수탐 한 과목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컨텐츠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78.67 이제 100분위 점수로 이 정도가 이제 나왔다는 거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79.33으로 네,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0% 컷입니다. 79.33도.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 전공이 75.33. 근데 지적재산 전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가 한 80.33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네, 일단 그 지적재산권 전공은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문헌정보학이 지금 77.33,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79점, 네, 100분이 79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일 문화 컨텐츠 전공이 80, 이전 연도에는 여기가 79.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환경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79.33, 이전 연도 79.67로 비교해 봐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부가 79.33, 그리고 이전 연도 행정학부는 네, 79 정도 나왔었으니까 역시 편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복지가 78.67, 그리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77. 네, 요 정도 이제 100분이었으니까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금융학부는 78.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금융학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전 연도에는 81.33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네, 78로 100분위가 조금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부가 77, 이전 연도에 79였었는데 역시 경영 쪽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금융이나 금융이나 경영이나 글로벌 경영까지 살펴보고 뭐 얘기할까요? 그래서 글로벌 경영 지금 75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 87
80.67. 네, 역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정시 전형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5학년도에 동일한 결과가 반복될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평균치를 한번 맞춰보면 100분이 80 정도 내외 선에서는 지금 입결이 지금 형성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조금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안보학이 65.33, 이전 연도 71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입니다. 네, 여기 사범대 이제 4개 학과가 지금 있는데, 자, 그럼 사범대 점수를 한 학과별로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가 76.33 나왔어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84까지 갔었는데, 역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영어교육과 79.67, 이전 연도 80.33 정도였었고, 역시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과가 지금 78, 이전 연도 82.67 정도였고요. 수학교육과는 81.67, 이전 연도 83.67에 비하면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사범대 같은 경우에 점수가 그럼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지금 2024학년도에 점수대가 지금 100분위 점수대가 조금씩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입시 기관들이 이제 뭐 배치표를 만들 때는 사실 이제 이 점수대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몇 개년간 이제 자료들을 이제 평균치를 내서 이제 자료집을 만들게 될 텐데, 저도 최소한 이제 그런 자료집들은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82에서 한 83 정도 사이 요 내외 수준에서 네,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24학년도보다 지금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역시 수능 자체가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좀 안전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이 81.33. 자, 이전 연도에는 80.67로서, 네, 사실 이제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핀테크 빅데이터 융합 스마트 생산 전공이 79.67, 이전 연도 82였는데 그때보다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소폭 하락했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이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자, 79가 나왔어요. 근데 이전 연도 70% 컷은 83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네, 지금 100분위 점수가 한 4점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학이 80.33, 이전 연도 84였는데, 역시, 전기공학도,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전공은 81이고 전년도에도 81로 동일한 수준은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 84.33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지금 81.33으로 역시 네,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학에너지 전공이 지금 81, 이전 연도가 지금 78 정도였었는데 좀 올랐네요. 그래서 81까지 올랐고, 화공신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 연도에는 여기 84.33이었는데 하락폭이 많이 컸죠.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이제 높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이 학과들 지금 점수대를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셨을 때, 그럼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뭐 큰 변화가 없다면,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 어느 정도는 될 것이냐, 지금 2024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치 자체는 이전 연도 평균치하고 조금 감안을 해서 비슷하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뭐 평균치 자체는 한 83 정도 내외 선에서는 그래도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 쪽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입결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도 83에서 한 84 정도 사이는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 정도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영양학이 지금 79.67, 이전 연도 78이었고요. 네, 소폭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학 전공 같은 경우가 80, 이전 연도는 76.67로 좀 상승했고요.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에는 81.33, 이전 연도는 78.67로서, 네, 여기도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확언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2023학년도에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77, 78 정도 선에서 이제 입결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좀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80을 80 한 3, 4 정도 나왔던 학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뭐 아니면 다른 대학 중복 합격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학과들은 지금 좀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문이든 자연이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론 모집 단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100분위 기준선으로 했을 때 80 내외선을 그냥 평균점, 이 상명대학교 평균점으로 잡아놓고 네,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등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8 등급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나름대로 2점이라면 2점일 수 있는 게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측면은 나름대로 이제 또 탐구 두 과목이 다 점수가 안 나오고 한 과목만 유독 또 잘 나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네, 대략 한 80, 100분이 80 내외 선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기 전형은 네, 실기 반영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상명대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한꺼번에 이 화면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뭐 경쟁률이랑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비교해서 좀 안내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제 공개된 자료에 나름대로 이제 충실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 좀 제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 여기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경쟁률 관련된 자료들은 네,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전형 자체의 변화가 많은 그런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2024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 두 개년도 평균치 정도를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입결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명대학교 지원을 이제 생각하고 또 고려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고 올해 꼭 다들 좋은 결과 얻기를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